두 번 출근하는 여자들 워킹맘 수다회. 아침엔 일터로 저녁엔 집으로 두 번 출근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주말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말 뭐 하셨습니까, 정희님?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요즘은 저기 인천에 그 소래포구 아세요? 네. 네, 거기에 그 습지공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랑 자전거 타고 왔는데요. 저희 첫째가 지금 5학년이에요. 남자아이인데 아직 자전거를 못 타요. 근데 보통 왜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은 금방 두 번 자전거 남자아이들은 막 자전거 타잖아요. 빨리 타지. 네, 근데 관심이 조금 없는 편이었는데 요새 좀 배워볼까 하는 게 있어가지고 갔거든요. 1시간 만에 페달을 밟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좀 뭐랄까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되게 크게 실망하고 오겠다. 이걸 또 어떻게 받아줘야 하지? 약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30분 낑낑거리다가 아빠하고 둘이서 갑자기 유튜브에서 자전거 잘 타는 법을 막 배우는 거예요. 요새 또 유튜브로.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가르쳐주는 법을 잘 모르면서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30분을 어찌 보면 서로 낑낑 헤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잠깐 쉬는 타임에 아빠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는데 그 스텝이 있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스텝이. 나름 뭐 발은 일단 땅에 디든 상태에서 이렇게 핸들만 잡고 조금 가는 연습을 먼저 한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동시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조금 보고 하더니 이제 30분 넘어가면서부터 얘가 이제 막 삐뚤삐뚤 막 흔들리긴 하지만 페달을 밟는 모습을 이제 보고 왔죠,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모로서 좀 약간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확 성장하는 느낌. 참 대견하고 뭔가 대리만족되는 느낌? 약간 그런 주말을 보냈어요. 일요일 그때 아침이었는데 그 아이 자전거 딱 첫 발 딱 떼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네, 뿌듯하셨겠다 진짜. 네. 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이제 자전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손 안 놓을 거야 하면서 어느 순간 놨던 맞아. 네, 그 순간이 기억이 뒤는 안 나는데요. 보이니까. 네. 처음 자전거에 도전하고 뭔가 되게 큰 도전이잖아요. 그때는 그걸 시도해보고 성공했다라는 경험이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처음을 이제 부모님과 함께 그 자전거를 배우는 경험을 했다라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순간을 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배우는 사람은 모르죠.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허리가 아프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숙여줘야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막 바톤 터치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남편, 네가 이제 가르쳐줘라. 이제 막 잡아줘라. 또 두 분 다 키가 크셔가지고. 네, 그래도 성공하고 와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거를 사연을 듣고 나니까, 아니, 사연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주말에 저도 뭐 논문도 쓰고 뭐 일도 하고 뭐 바빴지만 저희 아이가 이제 1번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엄마 나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멋부리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는 아이인데 귀를 한번 뚫어보고 싶다고. 요즘에 그게 되는 거니?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파마도 되고 맞아요. 뭐 학교에서 화장도 되고 네. 뭐 액세서리 착용에 그런 것들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또 갔죠. 같이. 네, 가가지고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뭐 어떻게 귀를 뚫을 거야, 아플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겁을 잔뜩 이제 먹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금방 뚫죠. 되게 잘 뚫어줘요. 네, 근데 또 남편이 또 흔쾌히 또 처음 귀 뚫는 경험이니까 아빠가 이쁜 귀걸이 선물해준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라고 이제 계속 거울만 보고 아이고야. 귀걸이를. 네, 귀걸이를 보면서 그 행복해하는 아이를 보니까 저도 주말에 되게 오랜만에 같이 신나더라고요. 그 기분을 알 것 같아서. 그죠. 처음 귀 뚫었을 때 뭔가 예뻐 보이고 세련된 느낌이 나는. 네. 그런 저희 것들. 때는 그 막 집게 달고 있고 하지 않았어요? 귀 뚫으러 갔을 때. 언제 때입니까? 저희도 있었어요. 언제 했지? 저는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저는 같아요. 총으로 뚫고 막 이렇게 뭔가 염증 약도 먹었던 것 같고. 맞아, 약도 먹고 네. 바르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그냥 귀걸이를 가지고 그냥 통 눌러서 끝에가 되게 뾰족하게 네. 해서 바로 뚫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1번은 일찌감치 떨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옛날 마인드로 보면 안 되는데 예, 다들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저만 아직도 막 규율 얘기하고 괜찮은 거니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네. 민정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저도 뭐 쉬기도 하고 뭐 이제 개인적으로 할 것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생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차려주신 생일상을 네. 표정으로 네.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생일이 5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 생일이 먼저고 이제 4일 뒤군요. 4일 뒤에 남편 생일이니까 저희 엄마가 항상 제 생일 전날 이제 오라고 해서 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항상 상다리 부러지게 이렇게 차려주시니까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쵸. 맨날 얘기하면 저희 집은 냉동 식품만 데워 먹는데 할머니는 밀키트와 냉동 식품인데 할머니 집에 가면 막 저희 엄마가 특별히 생일 때 해주시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홍어회, 아이고, 네, 뭐 전 부치시고 무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저희 아들이 너무 밥을 잘 먹으니까 저희 남편이 미안하다. 얘기를 그렇게 해줘서 아무튼 맛있게 저녁을 잘 먹고 제가 그때 지난번에 저희 행사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계속 선물과 카드와 편지 계속 훈련 중이거든요. 필요하죠. 물질적으로. 네, 고마움을 표현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어서 이제 생일 때도 저희 딸아이는 미리 이제 작은 이제 향수를 줬어요. 네, 그래서 얘기하고 이제 딸아이는 이제 약간 그 사춘기를 넘어서서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원래 모습대로 와서 이제 항상 표현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둘째는 이제 사춘기 들어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표현도 잘 안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케이크를 할 때 자 이제 선물 다 갖고 와 막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가방에서 뭘 부시럭부시럭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사실 에너지가 좀 떨어질 때 짠 과자가 좀 땡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좀 알아요. 엄마가 짠 맛의 과자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고 뭐 이렇게 브랜드 이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특별히 알새우칩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가방에서 알새우칩 하나와 제가 편의점 가면 꼭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데 편의점 그 커피 주변에 커피집이 없을 때는 그래서 그 스타벅스 커피 하나랑 알새우칩 하나를 가방에서 꺼내면서 생일 축하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엄마가 딱 좋아하는 거를 자기 손에선 최선이야 이제 해서 주는 거 보고 사진 찍었어요. 되게 감동해가지고 엄마가 좋아하는 걸 딱 기억하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네, 되게 기분 좋게. 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의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집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맞아요.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할머니가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냉동식품이나 밀키트 세대 분들이 할머니가 전체적으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좋은 레스토랑을 사용하면 되지. 그럴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 나중에는 이제 저희 손주들은 또는 뭐 자녀들은 할머니네 집에 가면 집에서 손수 만든 음식을 해준다라는 게 전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할머니도 외식하러 가고 네. 할머니도 밀키트로 여기 밀키트가 더 아니고. 맛있어. 그래서 이 추억은 도대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들기도 합니다. 점점 뭘 잘 안 하긴 하니까요. 저 네. 자체도 뭐 김치를 담궈본다 이런 거는 한 번도 해본 네. 적이 없는 네. 그렇죠. 세대니까. 안 담글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 댁에 가서 담그고 오는 거지. 그죠. 이제 그게 저희가 마지막 때가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번에 또 그러게 재미로 하려나 궁금해서. 아니, 뭐 체험 활동 비용을 내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저희가 또 이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에너지 있게 감사한 또 주말을 잘 보내셨네요. 오늘 저희 4번째 에피소드 주제는 워킹맘의 점심입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라면 또 약간 그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 근무 사이에 약간 자유시간 같은 느낌의 네. 시간인데 두 분께 점심시간은 좀 어떤 시간이었는지 궁금해요. 네. 부족하다. 시간이 짧다. 항상 점심시간은 짧다. 1시간일까.
그래도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 메뉴 시키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한 바퀴 뭐 산책하고 올 시간 하면 그래도 1시간 반은 돼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직은 뭐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늘 부족하고 타이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은 늘. 그리고 또 집안일 봐야 되거나 은행 한번 가려고 하면 네. 또 점심시간 활용해야 되니까 가끔은 은행에서 대기하다가 점심 못 먹고 오기도 하고 굉장히 소중하면서 잘 활용해야 되는 또 네. 시간이 점심시간이죠. 맞아요. 아플 땐 또 병원 가기도 그렇죠. 하고. 네. 예. 제일 붐빌 때잖아요. 네. 맞아요. 그 시간이 제일 붐빌 때 병원 딱 가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저희 이제 회원님들께 점심 시간은 좀 어떤 시간인지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좀 나답게 잘 보낼 수 있을지 또 우리 수다를 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워킹맘의 찐수다. 오늘 네네. 사연은 어떤 사연인가요? 네. 지금 사연을 함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IT 회사에 다니는 초등 1학년 딸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점심시간에 혼밥을 시작했어요. 팀원들이랑 점심 먹는 게 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도 육아도 좀 지치다 보니까 혼자서 몇 번 점심시간 보내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우연히 팀원들을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들이 약속 있다면서 왜 혼자서 밥을 먹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순간 뭔가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다거나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제 선택이 조금 이기적이었던 걸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다른 워킹맘들은 어떻게 점심시간을 보내시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다른 분들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래도 이제 이런 사연 좀 들으시면서 어느 부분이 좀 공감이 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딱 걸리는 것 같아요. 이 혼밥을 먹는 것 자체가 팀원들한테 약속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그러게. 그 이미 저희가 너무 이제 관계지향적인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또 민족이 아닙니까? 네.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혼자 밥 먹을 거예요라는 말보다는 약속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뭔가 약간 아직은 이제 시간을 내 혼자 이렇게 보내는 거에 대한 그 껄끄러움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요즘에는 그래도 뭐 혼밥 한다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요새는 뭐 도시락 싸오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요 팀원들의 입장을 지금 문득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혼자 밥을 먹으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많이 싫은가? 왜 약속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네. 이러느니 그냥 잘 얘기를 해서 나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양쪽 다 이해가 되네요. 네. 공감이 네. 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뭐 감사하게도 그 일하는 동안에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아이를 이제 키우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조금 저는 오늘 혼자 밥 먹는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을 해도 그래 맛있는 거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요새는 워낙 뭐 결혼을 안 하시기도 하고 애가 없으신 분도 있다 보니 그렇게 말했을 때는 약간 구구절절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럴 바에 그냥 약속 있다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저도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혼자 밥 먹으면. 그쵸. 네, 예전에는 친구 없어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무슨 일 있나 싶기도 하고. 네,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정희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약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약간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모로 너무 에너지가 약간 좀 지쳐서 애 키우는 것도 일도 그러니까 막 약간 그냥 관계를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있죠. 그냥 있죠. 대화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밥만 그냥 먹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싶은데 사실 그 회사 근처 밥집이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뭔가 팀원들 마주칠까 봐 근데 또 마주쳤을 때 구구절절 내 얘기는 또 못하겠고 하니까 그냥 샌드위치 사다가 근처에 이제 공원 있어가지고 그냥 샌드위치 그냥 먹으면서
때였던 것도 조금 떠오르는 것 같고요. 저는 저도 혼자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연말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막 점수를 내는 회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1대1로 미팅을 해야 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틀 정도 잡아서 시간을 쫙 이렇게 배정해서 좀 텀을 두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한 1.5일 되는 쯤에는 좀 지쳐요. 그럴 것 네, 같아요. 왜 이제 이게 인터뷰만 하는 게 아니고 미팅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일도 하다가 이제 예전 내용도 좀 복기를 해야 되고 말도 해주게 되고 하니까 그런 날은 저 혼자 밥 먹고 싶은 날이 그날이에요. 그거는 점심이 아니라 거의 일 아니에요? 그냥 약간 원어원 미팅 같은. 네, 원어원 미팅인데 일이죠, 일.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 하고 난 날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그 대면을 되게 인텐시브하게 한 날은 혼자 하고 싶은 날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면 오전에 약간 미팅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돼서 그때 조금 속상한 일이 있다거나 그런 날은 막 이렇게 그냥 혼자 밥을 먹고 싶기보다는 혼자 있고 싶다.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집에 가서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또 저희 집 식구들은 다 말하는 걸 좋아해요. 같이 있고 싶어하고 특히나 저희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이 그걸 좋아하다 보니 그래서 약간 그 1시간이 나를 위한 어떤 쉬는 시간 네, 그렇게 좀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런 날은 혼자 밥을 먹고 싶더라고요. 네. 저는 갑자기 얘기 듣다 생각난 건데 가끔 이제 앞전 회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이 된 거죠. 저희 리더분이랑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회의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밥 먹고 싶은데 너무 쉬고 싶은데 이제 얘기를 하시면 이제 듣게 되고 이제 또 얘기하게 되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워낙에 관계가 조금 오래되기도 하고 하니까 약간 장난으로 점심 때는 일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줘야 돼. 저 밥만 먹고 싶어요. 막 하면서 이제 했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약간 아이 성향이다 보니까 저희 사연 주신 분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먹는 거에 또 진심인 분들이 있어요. 있죠. 네. 근처에 막 멀리까지 가서 오늘 그래서 지금 막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거는 저희 예전에 그 팀원 분 중에도 그날 먹고 싶은 메뉴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남겼어요. 슬랙으로 사람을 모아. 그러니까 한 블럭 정도 걸어가야 되는 이런 경우는 저 이거 오늘 먹고 싶은데 같이 드실 분? 그럼 또 이렇게 모아서 가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고 배달도 시키기도 하고. 하고. 사람마다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이 다르니까 맞아요. 그런 거에서 되게 에너지를 얻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예전 직장에서 봤던 분이 점심시간 활용을 되게 잘해야 되는 워킹맘이 있었는데 점심시간 그 1시간을 쪼개가지고 40분을 필라테스를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거니까 이제 샐러드 간단하게 드시는 정도? 그리고 다음날은 원데이 클래스도 찾아서 가고. 부지런하시다, 진짜. 네. 그걸 보고 10%는 내가 저런 열정이 있을까라는 반성도 했지만 90%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좀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에너지를 그렇게 쓰진 않으니까. 근데 그분 나름대로는 굉장히 나는 이랬을 때 되게 만족감이 크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야 충족되는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또 기억이 납니다. 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에너지를 충전하고 이렇게 채우는 방식들이 좀 다르시니까. 네. 어찌 보면 이분 사연 보내주신 분도 어찌 보면 자기만의 어떤 방식을 좀 찾아 나가고 계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혼밥을 해야 할 때 좀 나쁘지 않고 뭔가 리프레시 되고 약간 에너지가 좀 차징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내 선택이 이기적인 걸까? 약간 이제 이런 뭔가 가치 판단을 그냥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팀원들께 내가 이만저만해서 요새 아이 초등학교 지금 1학년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적응기이기도 하고 조금 좀 지쳐서, 그러니까 뭐 당신들과 밥을 먹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뭐 그런다라는 것만 약간만 언급을 해줘도 요새 특히나 이 구성원들은 그런 되게 다양성이라든지 맞아요. 다양한 가치들을 좀 존중을 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뭐 어쩔 때는 나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어쩔 때는 뭐 팀원들하고도 또 재밌게 식사하시고 아니면 필요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원데이 클래스를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다양한 선택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맞는 방식으로 네네네.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분위기를 바꾸는 게 사실은 조직 안에서 되게 한 사람의 이런 용기나 그런 이해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역시 MZ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선을 긋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요즘은 또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이거 이해 못 해주면 꼰대다. 그렇네요. 네. 시대가 조금 바뀌어가는 과도기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 상황에 대한 잘 설명하시면 네.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저는 뭐 이기적인 선택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밸런스는 좀 맞춰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점심시간에 대화로 조금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혼자 드시고 이러면 또 팀원들이 오히려 그런 단절되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도 있으니까 잘- 밸런스를 찾아야 되겠네. 그냥 저분은 혼자 드시겠지? 그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러면서 같이 먹고 싶을 때 못 먹는 거. 네, 진짜로. 팀원들이 막 눈치 보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괜히 상처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나만 빼고 갔네? 약간 이거에 괜히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건을 제가 사연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직장인분이 한 이제 2주 가까이를 약속이 많아가지고요. 거의 팀원들이랑 밥을 못 먹었더니 점심 직전에 이제 업무 통화를 하고 왔더니 자기는 당연히 알아서 따로 가겠지 생각을 하고 아무도 자기를 안 챙겨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까이서 혼자 먹는 거는 조금 그때 민망해가지고 한참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회사에서 좀 떨어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상황을 좀 잘 공유하고 필요한 만큼 잘 사용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나한테 맞는 에너지 충전 방법을 좀 찾아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워킹맘 에너지 루틴으로 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시간 좀 잘 사용해서 에너지 충전하실까를 좀 한번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워킹맘 에너지 루틴은 나를 위한 특식 쏘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에 늘 쫓기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이제 워킹맘 분들이시고 저희도 그랬고 지금 회원님들도 그러실 텐데요. 그래서 뭔가 회사집 약간 반복되는 일상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게 진짜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점심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밥을 먹어도 되고 뭐 브런치 카페를 가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혼자만의 시간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오랜만에 뭐 다른 친구랑 약속을 잡아서 그런 관계적인 부분을 조금 채우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뭐 이런 경험들 좀 있으세요? 혼자만의 나를 위한 어떤 점심시간을 굉장히 조금 잘 써보셨던 경험? 좀 의미 있었다 뭐 이런 시간들? 저는 애가 진짜 어릴 때는 퇴근하게 해서 가기 바쁘니까 저도 어린이집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는 회사 근처에 살았고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면 이제 애 픽업해서 가면 이제 또 그 이후에 막 있잖아요 할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그 기간 동안은 일단 남편은 항상 마지막 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일 먼저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에 아이 또 챙겨야 되고 그러면 난 자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저희 남편인 그 약간 스트레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말로 풀어야 되는 스타일이고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바쁘지만 이제 그런 것도 해소가 안 되니까 마침 저는 그 당시에 저랑 남편 회사가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동도 조금 이렇게 수월하고 해서
점심시간에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점심시간에 좀 자주 왔던 것 같아요. 근처에서 밥도 먹고 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뭐 많은 얘기를 하지 못해도 그래도 같이 조금 편하게 밥 먹고 왜냐면 이제 밥 먹을 때도 막 애들 먹여줘야 되고 챙기고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두 사람한테 집중해서 밥도 먹고 그다음에 얘기도 조금 하고 걸으면서 이제 그런 거로 되게 좀 충전을 해서 점심시간 약간 어떻게 보면 남편과의 데이트 아닌 데이트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좀 좋았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진짜 그 기간은 뭐 주말이고 뭐고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점심 때 회사 근처로 모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다행히 이제 뭐 친구들 만나도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 이제 저 회사 근처로 일단 모여서 점심을 먹고 그럼 1차 저는 같이 1시간 쓰고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 친구들은 조금 더 얘기하다 가고 그래서 점심을 이제 조금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썼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때 남편분하고 데이트했던 모습 저 봤던 것 같아요. 네, 종종. 저희 남편이 인사드리고 회사 직원들 대부분 알죠. 저렇게 애틋하다고? 일을 하다 갑자기 점심때 와가지고 저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밥 먹을 정도로 애틋하다고 뭐 이런 저희 남편의 성향인데요. 애틋합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침에 각자 출발하기 바쁘고 출근하기 바쁘고 각자 일터에서 막 전쟁을 치르고 있고 저녁도 사실 마찬가지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오롯이 남편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잖아요. 없어요. 진짜 저는 가끔 어쩔 때는 그날 하루 종일 연락을 못 할 때도 있거든요. 전화 한 통화, 카톡도 없어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 약간. 그리고 이제 각자 퇴근할 때만 저희는 이제 나름의 그 신호 같은 걸 카톡으로 보낸 암호 같은 치읓 비읍을 써요. 출발이라는 뜻이고요. 너무 요즘에 되게 그게 너무 점점 더 간소화되니까. 근데 그게 서로 약간 안심하게 만드는 약간 사인이에요. 나 가고 있으니 걱정 마라. 나 곧 도착한다. 약간 좀만 기다려라. 약간 그런 거라서 정말 그렇게 연락도 막 못할 때가 있는데 점심시간을 쓰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 반대로 뭐 안 보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굳이 집에 가면 볼 건데. 네, 항상 이 시간 이제 본인의 어떤 상황과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 뭐 그런 시간 자체가 사실은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가족 채팅방에 요즘에 공지처럼 마치 회사에서 공지하는 것처럼 중요한 이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띄워놓기도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요즘에 어디서 이렇게 많이 힌트를 얻냐면 쿠팡 아이디를 같이 씁니다. 이 사람들이 장바구니에 뭘 넣어놨나를 뭘 가지고 구매하는지. 요즘에 뭐에 꽂혀 있구나 알 수가 있고요. 저희 아이가 뭐 어항 뭐 이런 거 넣어놨더라고요. 어항? 네. 물고기 어항. 네, 물고기를 키우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이걸 봤나 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거리를 좀 찾기도 하고 저희 남편이 이제 안방에다 TV를 놓고 싶은가 봐요. 휴대 그 움직이는 TV를 또 넣어놨더라고요. 바로 비웠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장바구니를 보면서 요즘 관심사를 좀 이렇게 느끼기도 했는데 재밌네요. 점심시간 때 시간 내서 또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보영님은 어떠세요? 저는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 점심시간을 가장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동 시간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산 안 하고 밥은 그냥 대충 때우고 아이고야. 차에 가면서 간식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출장지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출장지가 어디였던지 지역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동해서 가서 거기 강의만 하고 오느라 하고 돌아오고 이러니까 이거 뭔가 이제 점심시간이라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서 뭐가 유명하면 그거라도 좀 먹고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이제 점심을 혼자라도 제대로 먹으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출장을 혼자 다니다 보니까 혼자 보내는 시간을 되게 잘 쓰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은 그 지역의 유명한 장소나 뷰가 좋은 곳은 한 번이라도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들르고 밥도 제대로 오롯이 또 시간을 가지고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종일 바쁘니까 스케줄이 쫓기고 타이트하고 하니 이게 특히나 이제 기업교육 회사 같은 경우는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객사가 요청한 데드라인이 있고 내부 업무도 있고 하니까 오전에 뭔가 많이 했는데 완결을 못했어. 근데 데드라인은 있어. 그럼 이제 점심 때 뭐 시켜가지고 그것만 회의실에서 먹고 다시 또 앉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랬던 기도 하고 더 급할 때는 먹으면서 마무리하고 그랬던 시간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포항에 출장을 갔었는데 1박 2일로 이제 전날에 가서 다음날 오전에 끝나고 점심 때 이동을 하는 거였는데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빠르게 기차를 끊어가지고 이제 돌아오기 바빴을 텐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에서는 어디를 들리는 게 시간이 한정적이라면 어디를 들려야 되냐라고 했더니 영일만인가 거기 이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캐리어를 끌고 평일 낮이었기 때문에 되게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바닷가에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 두세 명? 뷰는 되게 좋은 카페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카페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또 차를 한 잔 들고 나가가지고 이제 바닷가를 잠깐 거닐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근데 좀 사연이 있어 보이긴 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커피 들고 혼자서 커피를 들고 그 바닷가를 좀 이렇게 걷고 있는데 날씨도 춥고 그쵸, 날씨는 엄청 추웠어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또 바닷가다 보니까 제 예상에는 되게 멋지고 여유 있어 보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약간 다시 그때 사진을 보니까 되게 사연이 있어 보인다. 바다를 보고 하염없이 저렇게 걷는 네,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내 생각과는 좀 다르게 담기긴 했으나 그래도 저한테는 그때가 되게 큰 경험이어가지고 나 오늘 거기 들렀다 왔다 하면서 밥도 먹었다라는 게 되게 돌아보니까 되게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중요하죠. 점심시간. 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혼밥 약간 나를 위한 점심시간을 쓰려고 좀 시도했던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근처에 아마 두 분도 아시는 카페가 있어요. 그 브런치 카페가 거기가 나름 혼자 개인이 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2층 올라가면 뷰가 진짜 좋았어요. 거기 그 산책로랑 그게 되게 좋아가지고 거기서 스파게티 같은 거 이제 혼자 해서 먹으면서 뭐 책도 좀 보고 일기도 좀 쓰고 오랜만에 친구들한테 전화도 조금 하고 친구들 진짜 못 챙기잖아요. 그래서 연락도 조금 했던 것도 떠오르고 그리고 그 회사 근처에 그 도서관이 하나 새롭게 개관이 좀 됐었어요. 약간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도 조금 가서 한 20분 정도 그냥 슬렁슬렁 다니는 거예요. 도서관 구경하는 거예요. 책 뭐 있나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 뭐 책 보는 모습도 구경하고 이 책 저 책 구경하다가 오면 약간 그 오전에 그 시간과 오후 시간에 그 중간을 약간 나를 좀 챙기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민정님이 말씀하실 때 일하다 보면은 좀 이따 먹어야, 좀 이따 나가야지 하면서도 10분, 15분 그냥 넘어가고 맞아. 순식간에 후다다닥 지나가죠. 나가서 먹고 또 후다다닥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어쩔 때는 20분, 30분만 쓰고 맞아. 일에 막 쓰느라고 그리고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빨리 야근 안 하고. 야근 안 하고 빨리 퇴근하고 싶다는 생각도 더 강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약간 좀 몸이 망가지는 느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멘탈도 조금 피폐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저를 자꾸 채근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때 좀 마음 먹었던 게 1시간은 그래도 풀로 쓰자. 1시간은 풀 충전하자.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게 꼭 혼자여도 되고 그냥 팀원들이랑 나가서 수다 떨고 와도 되는 거예요. 카페 막 이제 그 맛있는 거 좋아하는 팀원이 저기 뭐 새로운 카페 생겼던데 한번 가보실래요? 하면은 그 전 같아서 그냥 먼저 갔다 와. 나는 그냥 먼저 들어갈게 이랬는데 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서 시켜보고 요새 친구들은 뭐 좋아하는지 얘기도 듣고 맞아. 그럴 때 또 들을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해야 조금 전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오후 시간을 또 더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도 좀 나네요. 맞습니다. 네. 그 울트라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 몸이 90에서
20분 정도 에너지를 쓰고 나면 한 번씩 쉬어줘야 된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쭉 가다 보면 사실 오후로 갈수록 점점 이제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따지면 하루를 보면 점심시간 때 한번 충전이 안 되면 그쵸. 쭉 그냥 서서히 에너지가 내려오는 상태로 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심시간에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또 나다운 방식으로 충전을 하는 건 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낮잠을 주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20분 정도의 낮잠은 파워 낮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전문가들이 인지력이나 뭐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을 높이는데 요 20분에 되게 파워 낮잠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2시 이후에 45분 이상 주무시는 것은 밤의 수면을 방해한다. 라고 하니까 짧게 달콤한 낮잠을 좀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그렇게 짧은 수면도 좋고 저는 몸을 움직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중요하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뭔가 그러니까 밥집을 가든 뭐 산책을 하든 10분 15분 걷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몸을 조금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또 집중하다 보면 또 시켜 먹고 사오고 막 이러면 계속 그 앉은 자리에서 먹게 맞아요. 되고 그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잖아요. 앉은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진짜로. 사무직 직장인 분들이 네. 진짜 건강에 안 좋은. 그래서 10분 15분이라도 꼭 나가시라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쉰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핸드폰 보거나 아니면 점심 때 맞아. 뭔가 도시락 같은 거 배달시켜가지고 모니터 앞에서 계속 뭘 보거나 듣거나. 맞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뇌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충전을 하려고 한 건데도 불구하고 피곤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디지털 디톡스를 해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짧게는 그냥 나한테 오롯이 이제 집중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특히나 뭐 먹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저희 너무 습관적으로 사실 혼자 있으면 그 혼자 밥 먹는 게 되게 익숙하신 분도 있지만 뭐 혹시나도 저희가 이렇게 했던 얘기 듣고 나도 한번 혼자 먹어볼까 했는데 막 이렇게 어색하실 수 있잖아요. 어색해서 핸드폰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집중하지 않으면 밥만 멀뚱멀뚱 먹고 있으면 게다가 혼자서 먹으면 이제 나도 어색하고 보는 사람들도 조금 약간 낯설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에는 창가 자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면서 근데 방법이네요. 네, 조금 멀리 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이 에너지가 혼자 있을 때 충전되시는 분 아니면 같이 있을 때 충전되시는 분 이제 이런 성향에 따라서 본인한테 잘 충전되는 방식으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사도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고 산책도 좋고 뭐 아니면 저는 이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 잔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동료들과 약간 짧은 스몰 토크 그러니까 세대 간의 소통이 사실 그때 밥 먹으면서도 일어나니까 그런 것도 좋고 어제 짧게라도 좀 숨을 돌리고 조금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충전되는 시간이 참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제 셀프 코칭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점심시간에 저는 이제 혼자만의 15분이 주어진다면 지금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저희가 나눴는데 그중에서 지금 나에게 좀 도움되는 한 가지를 한다면 두 분은 어떤 것들이 좀 생각나세요? 저는 일단 여유로움을 체감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예쁜 커피숍에 가서 회의를 이제 목적으로 말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 목적으로 말고 맛있는 커피를 음악과 함께 그 공간에서 오롯이 경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썼구나. 이 커피를 오롯이 나를 위해서 지금 마시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면 그래도 뭔가 일상의 여유를 좀 인지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항상 이제 동동거리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뭐 집에 가서 뭘 하나 더 해야 되지 않나. 일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좀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15분 정도 밖에 나가서 걷고 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끔 재택을 할 때도 있다 보니까 재택하면 밖에 나가기 진짜 귀찮잖아요. 맞아요. 하루 종일 해를 안 봐.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사무실에 있으면 누가 이제 끌려가듯이 이제 그냥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나가니까 나도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몸을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집에 있으면 그냥 뭐 집에 있는 거 먹지 뭐 아니면 뭐 시켜 먹지 뭐 이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먹고 그냥 그 집에 머물러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소파에 앉든 다시 뭐 식탁 의자에 앉든 아니면 일하던 그 책상 의자로 앉든. 근데 그렇게 하면 오후 시간에 약간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부러 그냥 그 아파트 단지라도 조금 한 바퀴 조금 돌고 온다던가, 아니면 뭐 그냥 좋아하는 음료 한 잔 마시러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저한테 핑계를 좀 줘서 한 바퀴 좀 돌고 오는 거. 특히 이제 재택 가끔 요새는 병행해서도 하시니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재택할 때도 성향이 어떤 분들은 이건 일하고 있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루틴을 비슷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점심 때 밀린 집안일 하고 하시는 하고 더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점심 때 뭐 하셨어요?라고 하면은 빨래 돌렸어요, 뭐 청소기 돌렸어요, 네. 하더라고요. 똑같이 이제 일을 하는 그 과정이라면 또 충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저희가 재택만 갖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재택근무 관련해서. 저도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게 진짜 너무 필요한 정말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저도 앉으면 계속 집중해서 앉아있고 잘 안 일어서니까 여러 가지 뭐 타이머도 썼다가 이렇게 하는데 특히나 재택하는 날은 이제 저도 이제 워치를 하는데 와치의 그 운동량, 그러니까 움직인 그 양이 그래프가 안 채워지거든요. 되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 운동량을 보면 하루에 237걸음. 화장실만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진짜 그런 날이 있어요. 뭐 밖에 공기가 어땠는지도 모르고 뭐 추웠다고 하는데 그랬냐, 난 따뜻했는데.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이제 이 질문했을 때는 나도 밖에 산책 이렇게 한 바퀴 좀 하고 그래 15분이라도 걸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좀 시도했던 방법과 저는 진짜 안 움직이고 운동을 너무 안 좋아하니까 제가 그 밥을 먹기 전에 공복에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기 전에 10분짜리 홈트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10분짜리 홈트를 틀어놓고 하면 일단 걷고 온 것보다는 와치가 채워져요. 일단 그 칼로리가 일단 채워져서 10분에서 15분짜리 그 홈트 영상을 보고 좀 움직인 다음에 밥을 먹는 거. 재택할 때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드네요, 지금.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셀프 코칭 질문도 그렇고 15분이 주어진다면 도움이 되는 게 뭘까도 그런 것 같고요. 에너지 루틴도 나를 위해서 이제 점심시간을 활용한다는 이제 계획 측면에서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맞아요. 다 쉽지가 않다. 그치. 진짜 맞네요. 네. 네. 휴대폰만 맞아요. 열면은 뭐 시간이 너무 잘 가니까. 그 순식간에 가죠. 그리고 그냥 밥도 그냥 늘 가던 밥집. 그렇죠. A, B, C 중에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오늘 하루만큼은 어디 저기에 뭐 F라는 데가 생겼다는데 가볼까? 가보는 거죠. 그냥 네. 맛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맞아요. 음.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것도 작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게 모이면 뭔가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뇌에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제일 좋은 게 안 먹어보던 음식을 먹는 거. 그게 되게 엄청 자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맨날 가던 데만 아니고 멀리 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도 본 것 같아요. 그 뇌에 관련돼 있는 기사 중에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변화를 시도할 때 그걸 긴장이나 스트레스라고 인식을 하지만 실제 뇌는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활동하고 똑같이 반응한다고. 네, 그래서 네. 그거가 그렇게 막 부담을 가지거나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도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또 결론은 나에게 맞는 나를 채우는 시간이지만 의도적으로 그게 안 되면 또 그냥 어영부영도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이니 그렇게 좀
채워보시면 네, 의도적인 활동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저희가 또 항상 마무리할 때 네. 공지하는 게 있죠.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호소하는 느낌이에요. 호소 이제는. 사연 좀 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이야 뭐 이렇게 지인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더 생생한 스토리 좀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회원님들의 사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채널에 지금 다 공지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메일을. 그래서 그쪽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 저희 다음 에피소드는 워킹맘의 퇴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퇴근이자 또 다른 출근이자. 네. 또 다른 이제 일터이기도 한데요. 이제 관련돼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야기는 저희가 수다라고 했지만 나름대로는 또 그걸 또 어떻게든 이제 좋은 방향으로 또 해소를 하고자 하는 뭐 루틴이나 뭐 셀프 코칭 질문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생생한 사연을 주시면 더 질이 높은 수다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 또 이야기 많이 나눴지만 항상 부족한 느낌이 더 해야 되는데 들기도 하는데요. 또 부족한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서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즐거웠습니다. 워킹맘 수다회.